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전세계 금융시장,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저께부터 몸살이기 장세에 지금까지 들어가 있고, CPI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장기 랠리보다는 단기 랠리적인 성향이 만약에 긍정적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대만 갈등 문제.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에 조금 더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인데, 대세 흐름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금융기관은 그쪽으로 모든 것을 가상자산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 중순 이후로 빗썸부터 해서 빗썸이 국민은행, 국민증권, 삼성증권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증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포인트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코앞에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비트코인의 밤감기가 아니라 그건 앞으로도 쭉 있을 빅 이슈고, 머지 사건. 자, 이더리움의 머지. 일생에 단 한 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댓글에 다시는데 뭐라고 이제 댓글 다시냐면, 이 9월 19일 날을 그 트리거 포인트로 삼아서 이 날짜를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이 올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이더리움은 엄청난 상승이 올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밤감기도, 비트코인 밤감기도 막상 밤감기 날짜 딱 되니까 한 달인가 한 달 반,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욕하고 나가니까 그 이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9월 19일 날 막상 머지가 떨어지기 전에, 머지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게 일이 발생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듯이 코인 시장도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9월 19일 날이 머지 폭탄 떨어질 때야, 포스로 전향할 때야, 분기점이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파트 잔금 날이 20일 날이야. 이걸 또 요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런 하다못해 이렇게 코인 시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똑똑하시니까.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만 소폭의 상승을 하고 다 몸살이는 장세 지금 현재.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 전반적으로 다 BNB, XRP, 에이다, 전부 다 그냥 그래요. 에이다가 특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특히 좀 많이 조정 장세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뉴스가 보는 사람마다 어떤 관점으로 볼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희망의 롤 돌리게 했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89밀리언을 써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깔아놓은 그 지뢰들 있죠. 영토에다 깔아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할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그 내년부터라고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내년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보지 마시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들만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봉합의 시점을 이미 이들은 기약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지금 봉합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뢰 제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러시아군이 빠진, 퇴각한 자리에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할 거야,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정확히 오늘 8월 10일 날 9시 반에 CPI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예측치가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칸 치인데, 예측치가 8.9인데 8.9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의 서베이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의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거를 연합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금리에 관한 견해를 경제학자들 어떤 그 견해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금리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0.75% 금리 인상 발표 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CPI가 8.7%로 발표가 될 거야. 서서히 내려가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8.7%면은 여기 예측시가 8.9니까 8.75, 7이면은 그래도 7월 달에 발표된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치가 9.1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너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와 이게 그럼 연말까지 쭉 가겠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번 주 주말 언저리 뭐 그게 금요일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요일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끊어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때 몇몇 개가 있는데 여기 어도브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 이커머스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인덱스 지수인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도브 디지털 가격 지수 그러니까 전자 상거래 이커머스하고 이제 통틀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거 아시나요? CNBC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소비자 뭐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중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제로 잠정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거를 이제 노려서 연준에서 빅 스텝 할 거야, 자이언트 스텝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전자제품, 의류 및 장난감은 온라인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식품 비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중에도 공산품들 있죠. 이런 거는 좀 많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뭐 식료품 비용 같은 글로서리 같은 경우는 좀 그냥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마이클 반데 포페가 이제 한마디 남기는데 미국인이죠. 미국에 사는 미국인인데 전형적인 미국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다 비꼬는 거죠. 사실 제가 그거를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서 싸우고 우리는 그것을 인플레이션 감소법 2022라고 부릅니다. 농담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한다고 해서 뭐 어느 환경 카테고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한테 뭐 법인세를 더 걷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또 다른 어떤 그들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대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을 죽이고 있는 정책이에요.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꼴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대중이 피해를 받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감소를 했나요? 그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야.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꺾였어요. 예. 대출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한 사람들만 통수를 맞은 거지. 그게 그들의 잘못이에요. 여론몰이를 미리 시작을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IRS를 국방부, 국무부, FBI 및 국경 순찰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만들 준비가 된 민주당. 오죽하면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 여기 나왔을까요? 어저께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올리면서 제가 8만 7천 명 정도 고용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국세청을 위대하게 만든다. 국세청의 본사 건물을 엄청나게 키운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윤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세청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인원 수용도 어마어마하게 할 정도로.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해보시면 아시는데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미국에 사시는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국은 행정체계가 너무 느려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구하는 것 같다. 모르면 조용히 해라.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저는 유로존에서도 일을 좀 했었고 오세아니아에서도 일을 했었고 북미, 중국,
인디아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대충 행정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알아요. 미국에 계신 분보다 전세적으로 매크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공무체계, 예, 전반적인 게 프로세싱이 엄청 빨라요. 근데 그 반면에 자, 그분은 이제 북미를 미국을 말씀하셨죠. 미국이든 캐나다든 유로존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오세아니아 대표적인 게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행정 체계가 엄청나게 느려요. 뭐 10배라고 말하면은 너무 과장된 기간이고, 하여튼 5배 이상,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이틀 걸릴 거 거기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어쨌건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살기 좋다는, 뭐 세금을 많이 뜯어가서 그거는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살기 좋은 건 확실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저도 이제 속으로 욕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 나중에 코인에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고 그러면 만약에 뭐 뭔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나라 가서 살 방법을 취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나라 내 조국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예. 마지막 뉴스인데, 빌 게이츠 16일 국회 방문, 김의장 환담, 코로나 국제공조 연설. 코로나를 명분 삼아서 국제공조한다. 이게 비단 이 의학이나 어떤 그 이쪽 시스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명분 삼아서 전 세계는 향후에 단일 정부, 단일 커런시 쪽으로 긴밀하게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선두 자리에서 전체 로드맵을 지휘하는 거는 사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글로벌 금융 마피아와, 사실은 저는 빌 게이츠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서서히, 아주 대중들이 인식 못할 정도로 아마 서서히, 공상과학 만화 있죠. 저 어릴 때 봤던. 그런데 그런 소설책에 보면 그런 미래 얘기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팔목에는 어느 순간 3D 스킨 프린팅이 돼가지고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모바일 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신원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 상황에서 코인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오고, 그 반면에 명과 암이 있을 텐데 좀 하층민으로 전락되시는 중산층 분들도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그것도 또한 그들만의 선택이죠. 그들의 팔자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영상은 약간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인 투자 안 한 사람은 그럼 깨어 있지 못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기다,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막 저를 욕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대중이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바이벌 한다고 제가 표현하겠어요. 서바이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